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커피 공방을 오픈을 하고 나서 뭔가 느꼈던 점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5월 초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4달밖에 안 지나긴 했고 지금 이제 5개월 차긴 한데 뭐 제가 나중에 조금 보고 싶기도 하고 또 혹여나 이제 저처럼 뭐 20대 중반, 이제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까지 청년분들이 창업을 하실 때 보시고 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조금 한번 찍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들은 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보니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간략한 저의 창업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올해 초까지 커피 학원에서 이제 강사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중간에 잠깐 제가 카페 창업하시는 걸 도와드렸던 분 매장에서 이제 도와드리면서 같이 일도 하고 제가 프리랜서 강사로 이제 뛰다가 좀 더 제 생각보다 빠르게 창업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이제 집에서 가족들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제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제가 미리 알았으면 조금 좋았거나 뭔가 준비했으면 좋았던 것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픈을 하고 나서 찾아봤는데 물론 잘못된 거긴 하죠. 그 전에 미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는 우리나라 국가 정책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정부에서도 실시하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또 지방정부에서도 도에 속하신 분들은 도청에서 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인천에 속하다 보니까 인천시청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가 있잖아요. 저는 인천시청에 있는 인천 관할의 미추홀구 소속이거든요. 미추홀구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 안에 또 동이 있겠죠? 동에서 하는 게 있는데 물론 동에서 하는 것들은 조금 적어요. 근데 이제 구에서 하는 것들이나 시 차원에서 하는 정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중앙정부가 하는 거는 조금 더 큰 정책들이고 그런 정책들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물론 국가기관에서도 홍보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홍보를 많이 하지만 저희한테까지 전달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되고 네이버에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청년 센터인가 청년 정책을 모아놓은 그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시거나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셔가지고 찾아보시거나 너무 어려우시면은 전화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거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분 그 부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는 유튜브에 검색만 하셔도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 청년 지원 정책 자금 그 자금 지원해주는 위주의 영상들이 좀 많아가지고 뭐 세세하게 진짜 알아보시면 저희도 지금 계속 막 알아보면서 많이 지원하고 뭐 선정된 것도 있는데 마케팅을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근데 이 마케팅을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도 있고 또 교육을 해주는 정책도 있어요. 또 저희가 세무 쪽이나 뭐 노무 쪽이나 법률 쪽에 저희가 약할 때가 많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해준다거나 뭐 자문을 해주거나 컨설팅을 해주는 정책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알아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창업 전이시라면 꼭 한번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창업 전에 했으면 좀 좋았던 거는 이거는 하긴 했는데 그리고 하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했는데 많이 하질 못했어요. 좀 뻔한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독서거든요. 저는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사업하면서도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근데도 창업 전에 물론 엄청 바쁘시거든요. 이것저것 준비하시느라. 그러니까 엄청 바쁜 시기 그 전부터 독서를 계속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뭐 내가 관련된 분야에 대한 독서도 중요하지만 사업에 필요한 내가 모르는 분야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세무 쪽이라던가 뭐 창업 전반에 대한 뭐 운영적인 거라던가 뭐 법률 쪽이라던가 또는 뭐 자기계발서도 당연히 마찬가지일 거고 여러 유명하신 사업가분들이 쓰신 뭐 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일단은 많이 읽어보는 게 확실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읽어야 되지만 그래서 안 읽은 분이나 읽은 분이랑은 당연히 보는 시야 자체가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서 꼭 독서는 많이 여러분 시간 나실 때마다 틈틈이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겪었던 창업 초기의 어려움. 지금도 뭐 초기니까 계속 이제 진행되고 있는 어려움들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다들 조금 예상이 되시겠지만 첫 번째는 금전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방이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여유자금을 가지고 반드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여유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저도 그냥 이제 들었을 때 그냥 뭐 그래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 와닿으면은 정말 여유자금이 많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가끔씩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 배수진을 치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물론 그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인생은 또 사업은 현실이잖아요. 게임이 아니라. 뭐 목숨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했는데 정말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오히려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거든요. 또 사람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사업 초기에 당연히 안정화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뭐 매출 같은 게 흑자 전환이나 또 눈에 띄게 조금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고, 그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뭐 길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여유가 조금 생기고 조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은 당장의 매출에 급급해가지고 오히려 소비자분들을 놓칠 수도 있고, 또 내가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임으로써 소비자분들이 봤을 때 금전적인 부분이나 매출에 연연해 하는 사업체로 조금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유 자금은 반드시 가지고 조금 시작을 하시는 게 낫고, 배수진을 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거 창업하고 나서 읽은 책 중에 배민다움이란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이제 읽어보시면 배민 대표님 김봉진 의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배수진을 치는 행위는 이제 아주 위험하고, 성공한 외국의 사업가들도 보면은 배수진을 치고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 여유 자금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내가 아는 분야를 가지고 사업을 한 건데 그것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제 커피 교육 사업인데 커피와 커피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많이 알고 시작을 했지만, 뭐 인테리어 쪽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쪽이나 법률 쪽에 대해서는 전문가만큼의 지식을 알고 시작하기는 조금 힘들잖아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례로 저희는 건물이 조금 오래되다 보니까 설비 자체에 조금의 문제가 있었어요. 전기 설비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제가 이제 아예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엄청 심각한 문제고 도저히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었는데 막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이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였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쪽에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가 모르는 분야에서 어떤 어려움이 나올지 모른다, 이것이 창업 초기에 겪는 어려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제 생각에 미리 예방책이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섭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셨을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분명 해결책이 있습니다. 네, 불가능한 건 없다 보니까 해결책은 있으니까 차근차근 알아보시면 내가 그 모르는 분야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두 가지에서 결국엔 파생되는, 이건 세 번째 어려움인데 약간 멘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 지금보다 더 초반에 조금 멘탈적으로 조금 힘든 시기도 있고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전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불안함이 안 드는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걱정도 많이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도 많이 드는데, 이런 멘탈 관리를 조금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극복 방법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조금 극복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지금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또 지금도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을 했지만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 분야도 계속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제 예로 알려드리면 커피 교육을 하고 있는데 커피 산업의 트렌드는 너무나 자주 바뀌고 커피 교육 쪽도 조금 트렌드라기보단 이론이 계속 바뀌어요. 이쪽 분야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저도 그래서 계속해서 마케팅도 공부하고 다른 법률적인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시작은 하진 않았지만 계획 중인 게 회계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분야를 회계사 자격증을 따시라는 게 아니라 뭐 마케팅에서 완전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알고 계시면 확실하게 큰 도움이 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업 초기에 여러분 너무나 잘 되면 그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바빠가지고 오히려 제대로 된 운영 지침을 만들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초반에 보통은 조금 한가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때 너무 놀거나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런 분야의 책을 본다거나
강연을 본다거나 뭐 세미나 같은 걸 갔다 오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되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멘탈 관리의 일종인데, 뭐 운동이나 개인적인 취미 활동을 통해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틈날 때마다 조금 운동을 하고, 또 저는 독서를 통해서 조금 많이 해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게임이나 술이나 이런 방법은 개인적으로 권장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게임이랑 술이 잘못된 건 아닌데, 약간을 했을 땐 도움이 되지만 약간의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독이 되기 조금 쉬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일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게임에 빠져버려가지고 일을 좀 안 돌볼 수도 있고, 술은 또 이제 컨디션에 영향을 많이 끼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권장을 안 드리고, 좀 생산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그냥 뭐 잠만 잔다거나 그냥 시간이 어떻게든 해결해 주겠지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스트레스를 관리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마인드적인 부분으로는 뻔한 말이라 생각을 하시겠지만 긍정적인 마인드가 확실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조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 처음에는 어색하시기도 하고, 이런 걸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억지로 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면, 억지로 해보시면은 억지로 하다가 긍정적인 생각이 자주자주 들어요. 근데 오히려 억지로 안 하시면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만 떠오르고, 또 현실이 뭔가 당장 달라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에 깊숙하게 빠져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을 억지로 해줘야 됩니다. 믿고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달라지는 게 좀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건 저도 지금도 잘 못하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해요. 단기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은, 저는 이제 커피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뭐 수강생 분이 오세요. 근데 이제 그 수강생 분에게 어느 정도 수강생 분의 상황에 맞게끔 저희는 설명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수강생분은 이 정도 수업까지는 필요가 없으세요, 당장에. 근데 만약에 제가 당장에 단기적인 매출 향상을 목표로 잡는다면은 과한 수업을 좀 추천을 해줄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고. 근데 과연 그게 당연히 그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저한테도 도움이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저는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젠가는 다 알게 돼요. 아, 내가 조금 뭐 사기 아닌 사기를 당했구나, 좀 과하게 조금 추천을 받았구나, 전부 다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이 여기 저희 교육장에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가셨다면은 다음에 또 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분한테 추천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단기적으로 매출을 조금 올리겠다고 그분한테 과한 수업을 해서 100만 원의 매출을 더 올렸어요, 그분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그걸 나중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더 이상 저희한테 교육을 받지 않고, 또 더 안 좋은 거는 다른 분들이 물어봤을 때 저기는 절대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이 좀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은 여러분들의 아까 말했던 멘탈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시도하셨을 때 바로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효과가 나타나도 이상한 거겠죠. 뭐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길게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좀 맞고, 어떠한 뭐 마케팅적인 이벤트를 하시더라도 길게 보고 가져가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조금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진짜 어렵고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을 저도 가지려고 하는 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작은 사소한 이벤트를 하시더라도 고민이 많이 될 때가 있어요. 뭐 이거 했다가 그냥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별 반응 없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그냥 해보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무차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계속 이벤트를 한다거나 어떠한 뭐 시도를 하는 거는 전략들을 취해서 오히려 악효과가 있을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계획을 짜시고 이 마케팅의 뭐 전략이라던가 목표를 수립을 하신 다음에 시도를 하실 때 너무 실패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시고 시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은 마인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극복 방법까지 얘기해봤고, 마지막으로 저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조금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피를 교육을 하고 있는 이제 기간이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뭐 교육의 일부 부분들을 조금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서도 조금 더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싶은데 교육적으로는 저희가 계속 다양한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지금 다른 커피 교육기관과 저희가 차별화되는 지점을 이건 제가 아직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업계가 가지고 있는 조금 장점과 이제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단점을 보완할 방법들을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 그거의 초점은 수강생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실전적으로 현실에서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다른 분야랑 많이 융합을 조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커피뿐만 아니라 이제 음료 쪽에서 뭐 차, 그다음에 뭐 와인, 뭐 위스키, 뭐 더 나가면은 뭐 디저트, 뭐 음식 물론 제가 그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겠지만 계속 저도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뭐 그쪽의 전문가분들 또는 유튜버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려도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꿈꾸는 거는 이런 음료 쪽이나 음식 쪽을 저희가 넘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세무나 뭐 노무, 마케팅 저희가 많이 듣고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 생소한 분야들 있잖아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도 조금 전문가분들을 초빙을 하거나 또는 뭐 제가 학습을 해가지고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저희 교육기관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1년도 아니고 6개월도 아니고 얼마 안 된 사람으로서 조금 제가 창업하고 지금 느낀 점들을 조금 소개를 해봤는데 앞으로 뭐 한 1년 됐을 때 뭐 2년 됐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 영상으로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도 좀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마음을 먹었거나 또는 준비를 들어가고 계시는 청년 창업자 분들이 계시면은 한번 영상 보시고 조금이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을 얻어 가셨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에는 또 이제 커피 관련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